광양 지역 대기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량해전으로 유명한 진도의 오류리 바다는 고려 청자부터 조선시대 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 발굴팀이 6번째 발굴 조사를 재개해 새로운 보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가속화되던 인구 감소폭을 줄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700여 명의 선수들이 장흥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양 지역 대기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첫 공식 입장과 공동협의체의 운영 계획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사고 발생 15일 만에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감독기관인 전라남도와 광양시, 그리고 시민단체, 연구단체, 포스코가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민을 우려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경오염 의혹에도 답변을 하지 않거나 서면 답변으로 응했던 포스코. 이번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공개 사과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지역민,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협의체는 앞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광양 지역 대기 환경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2번 공동협의체 진행 상황을 협의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협의해서 올 연말쯤에는 대시민 보고를 통해 감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시민 보고를 할까 합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3년 동안 7천억 원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설비를 들여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 오존주의보 발생 시 안내 문자 발송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발표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에서 많은 것을 논의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어렵게 구성된 공동협의체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명량해역은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전승지이면서도 보물창고로 불립니다. 고려 청자부터 조선시대 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바닷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문화재 발굴팀이 6번째 발굴 조사를 재개해 새로운 보물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진도 벽파항에서 배를 타고 5분 남짓. 바다 위에 떠있는 바지선 한 척이 눈에 들어옵니다. 명량대첩 전승지로 알려진 진도 오류마을 앞바다에서 수중 발굴 작업이 재개된 겁니다. 산소 공급 장비를 매달고 바다로 뛰어드는 잠수부들. 호스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닷속을 누비며 손으로 직접 갯벌을 만져보면서 발굴 작업을 벌입니다. 예전에 이제 묻혔던 유물들이 이제 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존이 잘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안 나오긴 하는데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작업을 하면서 손실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중 조사가 시작되자
배에 남아있던 발굴팀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통제실에선 수중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CCTV 화면을 통해 해저 유물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계속 확인을 하느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물살을 뚫고 수중조사에 나선 지도 어느덧 30여 분.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파편들을 찾아낸 겁니다. 위치에서 유물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지고 올라와 주십시오.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찾은 유물들은 모두 900여 점. 고려 청자가 대부분이고 임진왜란 전후에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총과 돌포탄들이 나왔습니다. 석궁 방아쇠와 배를 고정할 때 썼던 닷돌 수십여 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발굴팀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최근 6번째 발굴 조사에 나섰습니다. 2012년 이후 임진왜란 관련 유물을 찾지 못했던 만큼 6차 조사는 전쟁 유물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시구역에서 그 12년도에 그 총통이, 그러니까 소서순다 총통이 12년도에 나왔었는데 그 지역을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임진왜란 시대의 유물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상당수가 불타거나 소실돼 역사로만 전해지고 있는 임진왜란 전후의 유물들. 이 바닷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유물들이 이번 조사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앞으로는 교과서나 책이 아닌 실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는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흥군이 가속화되던 인구 감소 폭을 줄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고흥군 인구는 6만 5천여 명, 해마다 1,000여 명씩 감소하면서 30년 뒤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가장 신경을 쓴 분야는 청년 유입.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규 어장 500헥타르를 분양해 귀여인 4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가업을 잇는 청년을 발굴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30여 명을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제 또 시골에 아직은 좀 젊은 그 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력난이 많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그 수도작과 이제 밭작물을 이제 이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상반기 고흥군 인구 추이를 보면 월 평균 감소폭이 60명으로 20여 명이 줄고 출생아는 24명으로 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은 가파르게 진행됐던 인구 감소를 둔화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외부의 유입 인구는 늘어나고 출생자 수가 다소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둔화된 현상으로 나타나서 2022년 말까지는 인구 감소를 제로화하고 2023년부터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양귀촌 우수마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귀촌 가구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10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가족이 대출을 받으면 재산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기들 병원비가 가면은 1,000원, 500원 그랬었는데 다자녀를 해갖고 그거를 좀 해줬었어요. 근데 그것이 차 한 대 사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법이 그래갖고. 고흥군은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추가로 안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고흥군이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15일 군청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출산가정 지원단체의 감사패를, 다자녀 가족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문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7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바로 철인 3종 경기인데요. 한 사람이 달리기와 수영, 사이클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연달아 치르는 경기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국 규모의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전국에서 모인 700여 명의 철인들이 극한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철인 3종 경기. 한 사람이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을 쉬지 않고 연달아 치르는 경기입니다. 특히 강한 체력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로 3가지 종목을 균형 있게 훈련해야 하는 복합 스포츠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철인들은 극한의 도전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목표는 전체 시간 하프코스 6시간 20분이 목표이고 모두 안전하게 한 분도 다치는 사람 없이 완주 다 하고 정남진 장흥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완주가 목표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기록 좀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온 선수들 무사히 완주하고 사고 없이 전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녀 혼성 릴레이와 스프린트, 올림픽 코스와 하프 코스 등 4가지로 진행됐습니다. 안양면 숨은 키조개 축제장에서 관산읍 죽청리까지 45km 코스이며 종목에 따라 길이를 달리 설정했습니다. 올림픽 코스에서는 남자 부문의 광주철인 클럽 김성관 선수가 2시간 21분 59초, 여자 부문에서 원주철인 3종 클럽 이소희 선수가 2시간 44분 56초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강원도 멀리서 왔는데요. 우승에 1등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내년에도 이런 좋은 대회 열어주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기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달리기에서 2등이 안 따라오게 조금 속도를 줄여서 데미지를 좀 줄였는데 운 좋게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문별 우승자들이 가려졌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대회를 토대로 철인 3종 경기를 전국을 넘어 국제 경기로 성장시켜 스포츠 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철인 건각들을 위해서 풀코스까지 우리 등량만 바닷가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회는 정남진 장흥 철인 3종 대회가 그야말로 전국 대회를 넘어서 국제 대회도 버금가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전국 철인 3종 경기. 장흥의 새로운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경제 투어 10번째 일정으로 전남 지역을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전남도청을 찾아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전남의 오늘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는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사업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해양오염을 일으킨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선박을 2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목포 해경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목포시 동명동 수협 위판장 인근 바다에서 기관실에 연료유를 넣다가 바다에 흘리고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30톤급 어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A호는 400리터를 10분간 이송하고 밸브 조작 과정에서 바다로 35리터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해상에서 레저보트와 낚싯배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3일 새벽 5시쯤 고흥 녹동항에서 승객 11명을 태우고 출항한 4.76톤 낚싯배가 돌문어 선상 낚시 중에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고흥 도양읍 거금대교 인근 해상에서 0.37톤 소형 레저보트가 표류해 긴급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종사자들이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나 피서지 강력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최근 3년 동안 집계한 4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월 평균 강력 범죄가 피서철인 7, 8월에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나 데이트 폭력 신고도 1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범죄에 취약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형사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남 지역 농가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전남 지역 농가 경제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가 소득은 2009년 2,500여만 원에서 2018년 3,900여만 원으로 56.6% 늘었습니다. 연평균 농가 소득 증가율은 5.1%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인 3.5%보다 1.6%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 지역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 소득인 4,200여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농가 부채는 2009년 1,900여만 원에서 지난해 2,400여만 원으로 22.1% 증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 최초로 자원 입대한 전남 지역 학도병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6.25 참전 학도병 충원 선양회는 여수시민회관에서 생존 학도병과 유가족, 국가유공자, 군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 발발 초기 전남 동부 지역 15세에서 18세 사이 학도병 183인의 넋을 추모하고 생존한 학도병의 충원을 되새기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순천농협이 금융 업무와 농산물 구입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점포를 개장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봉화 융복합점포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는 소매점을 한 곳에 모아 마련됐습니다. 순천농협은 지난 2017년 나간점을 시작으로 별량, 주암, 황천, 승주점을 개점하는 등 융복합 점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마는 소강 상태지만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5에서 4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은 꼭 준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꿉꿉한 더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구름으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고 있진 않지만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습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 만큼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겠습니다. 식중독 관리에도 가급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First walked in the room, I saw your face, baby girl, I was so amazed. I caught you smiling back at me, but I didn't know what to say. Hey now, baby boy. Yeah, yeah. Don't you know? Yeah, yeah. I'm ready for you. Now, boy, what you gonna?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